예, 오늘 네 분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서부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그 중수청을 설립하고 어디에 두느냐, 총리실에 두느냐, 또는 법무부에 두느냐, 또는 행안부에 두느냐 이런 법안이 따로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의견은 일단 법무부에서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국민들께서 법무부에서 왜 떼내서 행안부든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여기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이 수사 조직이 법무부에 같이 있으면 저는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해서 양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게 되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아마 중수청에 대한 최고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기관이 흩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행안부로 가게 되면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영입니까? 하여튼 하위 법령을 가지고 경찰국을 설치를 해서 사실상 경찰을 지휘 감독했지만 경찰 법상 치안 사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수사에 관여할 권한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실제로 수사 활동에 장관이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독립성, 양기관의 독립성은 저는 보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고 그럴 경우 현재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검사들이 검찰청에는 2,300명, 200명 넘게 있고 수사관이 약 6,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눌 경우에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사들이 2,3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중수청을 가고 또 수사관 6,200명 정도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에는 수사하는 검사는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이제 직제를 수사관으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검사라는 직함을 버리고 수사관으로 갈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소청으로 전환이 되면 상당수 경력 있는 검사들은 저는 사표를 내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까 6,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저는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저는 이분들한테는 펼쳐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검찰 수사를 하지만 사실상 주체는 검사들이고 검찰청 수사관들은 전부 다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청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사실상 독립해서 자기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6,000명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이 수사 조직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남는 수사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검찰에는 수사과, 조사과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인데 그분들은 중수청으로 갈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들이 2,300명 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직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사직을 하지 않고 또 검사들은 또 신분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직을 않고 계속 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공소청에서 이제 공소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뭔가 지금 남아있는 검사님들이 할 수 있는 또 일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보면 실질적으로 수사 인력 직접 수사에 담당하는 검사는 막 350에서 5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현재 1,500명에서 1,700명 사이 이 검사들이 과연 공소적으로 됐을 때 공소 유지, 기소만 담당해도 충분한가 이런 인력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검사들 나머지 중에 지금 현재 인력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 한 500명 이하 350에서 500명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9월 이전에 수석기 법안을 통과하고 또 유예 기한은 3 내지 6개월 정도로 충분하다,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예 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그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뭐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해보신 적 계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 입장에서 혼자서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면 이건 너무 길다. 그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 안에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일이 저는 벌어지고 검찰의 되치기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년은 너무 긴 것이다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그 대통령실의 사법제도 비서관직이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되었을 때 그 동시에 함께 따라붙어야 될 다른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조직 개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인력 문제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지금 벌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9월에 법안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자. 이것은 저는 좀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면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2020년에는 6대 범죄로 줄었고 2022년에는 2대 범죄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설립될 중수청은 몇 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2대 범죄 그러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부패 범죄, 경제 범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 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그 모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큰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절도, 사기, 횡령배 모든 사건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사실은 많은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패나 경제 범죄라는 게 결코 작은 수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대하고 복잡한 이런 경제 사건에 집중해서 기존 특수부 수사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범죄로 좀 명확하게 범위를 좁혀서 설립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시행령에다 그 수사 범위를 수사장 범죄를 규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은 법률로서 수사장 범죄를 정해야 되는데 또 일정 부분 법률로 다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수청 설치 법안에 중수청이 그 수사하는 범죄의 범죄명과 조항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많으면 그것을 별표 형식이라도 넣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수사를 못하면 그러면 범죄 대응을 안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이미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패 경제범죄 그다음에 거기도 특수부가 있고 광역수사대 이런 체제가 있어서 다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수청이 해야 될 특별한 사건만 저는 법에 제한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광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